네, 집합명제 5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없고요. 이번 회차는 앞선 시험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8번도 사실은 이거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시너지라 시너지에 비슷한 문제도 있었고요. 뭐 풀어보면 괜찮은 문제인데 9번이 좀 당황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 봅시다. 지금 P1, P2의 진리집합을 P1, 라지 P1, 라지 P2라고 할 때 진리집합을 P라고 하자. 어쨌거나 거짓이다. 그럼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한번 좀 따져볼까요? 첫 번째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럼 P는 P1에 들어가지 않거나, 그죠? 내지는 P1이 P에 들어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모두 다 거짓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네,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해요. 모두 거짓이다라고 돼 있을까? P1하고 P2, P하고 P1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따져봤어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따져보면은 P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P1하고 P2의 합집합에 들어가고 P1하고 P2를 더하니까 12개. 근데 공통 부분은 2개. 뭔 얘기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너를 P1이라고 두고 너를 P2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P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P1은 7개라고 하니까 5개가 돼 있고 너희들은 3개가 되어 있겠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P는 P1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저걸 왜 그랬다. P는 P1에 오롯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P2에 오롯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어쨌거나 여기 걸치는 놈처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케이스가 되게 여러 가지일 거야. 여기 걸치는 경우, 여기 걸치는 경우, 또 한 가지 2개 다 걸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경우의 수처럼 따지면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모든 경우에서 어떤 거다? 지금 P가 P1에 들어있거나 P가 P2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기 원소의 개수가 모두 몇 개다? 10개가 돼 있다. 그럼 P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다? 2의 10제곱개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P가 P1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P1의 부분 집합이니까 어떻게 돼? 2의 7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어떤 거다? P가 P2의 부분 집합이다. 2의 5제곱이 되겠지.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냐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 이건 어떤 거다? P1에서도 셌고 P2에서도 센 부분 집합을 모두 셌다는 얘기죠.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지. 어떤 거다? 2의 제곱을 더해버리면 되겠다. 됐네. 그럼 이 계산하면 어떤 거다? 1024 빼기 2, 4, 8, 16, 32, 64, 128 플러스 32 플러스 4 그럼 1000에서 얼마를 뺀다? 요거 1008이구나. 1008에서 빼기 160을 빼버리면 되네. 그럼 따라서 어떤 거다? 얘네들은 지금 8, 4 848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잠깐만 848? 848? 8, 4, 164 이거 계산 틀렸네. 128이죠. 868이 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문제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0번 문제를 봤을 때 배수 문제는 한 번 정도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이것만 한번 좀 따져볼게요. 공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3배수 또는 4배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공배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러면 분배 법칙을 써먹어 본다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거 한번 가볼게.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는 6의 배수. 2의 배수 그리고 4의 배수는 어떤 거다? 공배수니까 4의 배수. 그지? 교집합으로. 그걸로 따져버리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11번 문항도 꼭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 보기 중에서 3번이랑 4번, 2, 3, 4번 모두 괜찮은 보기다. 4번에 대한 보기, 요거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 요거 한번 가볼까?
이것이면 요것이다. 4번 보기만 가볼게. 뭐 참인지 거짓, 무슨 여기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가정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왼쪽은 괜찮은데 당연히 x는 4번 하고 있어요. x는 0, y는 0인 경우가 되는데 오른쪽은 어떤 거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은 0이 되겠지. 괜찮아요.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x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완전제곱 플러스 4분의 3 y의 완전제곱은 0이다. 실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다? x와 y가 0일 수밖에 없겠다. 뭐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뭐 답은 되겠네요. 이것도 12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네, 요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좀 표현을 좀 달리 줬네. 공통 부분이 없지 아니하다. 최대값을 따져라.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 좀 아실 텐데 얘네들은 어떤 걸로 좀 따졌다? A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 결과치 즉 15가 되게 만드는 그놈을 찾아본다. 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시는 분은 아 그거야 라고 할 텐데 모르겠다. 그러면 풀어봅시다. n으로 되어 있을 때는 쫄지 마시고 집어넣어 보면 돼요. n이 1이었을 때 2하고 15 이렇게 됐어요. 이게 A의 1이야. 많이 푸네. A의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A의 2라고 하는 것은 뭐 등차 수열이고 3을 더하니까 그냥 계산 안 해도 5가 나오겠네요. 5부터 그 다음에 어떤 거다? 뭐 얘를 9를 더한 거니까 뭐 9를 더하니까 21 나오겠네요. 24구나. 미안해.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공통 부분만 체킹하면 되게 간단해. 여기가 되겠죠. 그럼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공통이 생길 리가 없다.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틀리면 되게 억울한 문제야. 그럼 우리들은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늘어나는 앞에 것만 신경 쓰면 되고 어느 수? 15까지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거는 한번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거는 어떤 거다? 세 번째 거는 8 나오겠지 뭐. 그렇죠. 공통부분 이제 8부터 15까지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놈들이 한번 가볼게. 3n 마이너스 1이 15보다 어떻게 돼? 앞에 있는 놈이 계속 가다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그때가 가장 클 때 어쨌거나 이 조건이 되어야만 어떤 거다? 공통 부분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n은 어떻게 돼? 3분의 16이니까 따라서 어떤 거다? 5점 뭐뭐뭐뭐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n이 5일 때까지는 공통 부분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그럼 최대값을 k라고 할 때 k가 5네? k가 5니까 따라서 어떤 거다? a의 4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4였을 때는 4, 3, 12, 11부터 어디까지? 9, 4, 36, 42 두 개 빼면은 31에서 하나를 더하니까 2번 이렇게 정리가 되기는 하겠네요. 됐죠? 이 정도까지 받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보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좀 따져볼게. 지금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3하고 5고 A하고 B의 전체에서 제외한 것이 이것인데 다시 한번 얘네들이 이렇게 범위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수라는 말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그냥 써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쭉쭉쭉 1부터 6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A와 B의 공통 부분하고 A 합 B 요거 한 번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너는 드모르간 여집합을 바깥으로 빼버리면 여기에 뭐가 붙는다? 여집합이 붙지. 근데 그 양쪽에 여집합을 해주면 여긴 여집합에 여집합을 붙여준가 날라갔고 여집합을 붙여주면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요 놈만 아닌 거를 찾으면 되네. 어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버리면 돼?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에서 아닌 것만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없네 2, 3, 4, 5, 6
2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SA하고 SB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3하고 5라고 되어 있고, 그럼 3하고 5를 지워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은 1, 4, 6하고 숫자가 좀 비는 것 같은데 1, 4, 6 1, 4, 6 맞나?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이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어쨌거나 나타나는 놈이 어떻게 돼? 너희가 1과 4와 6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합을 A, 합을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S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선은 합을 A, 합을 B라고 했을 때 어떤 거다? 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요? A 플러스 B는 11 되겠네. 그러면 B를 이렇게 놔버릴게요. 11 마이너스 A라고 놔버리자. 우리들은 SA라고 하는 것은 얼마야? A 플러스 8이 되겠고, S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11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되니까 19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SA라고 하는 거 2배 2A 플러스 16은 19 마이너스 A, 따라서 A가 얼마다? 1이 돼버리면 되겠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봤었을 때 쌤이 생각하기 9번은 좀 당황했겠다. 근데 나머지는 해볼 만해요. 뒤에 문제 몇 개 빼고는 요번 회차는 그냥 앞에 거보단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시험에 이 정도 대비하면 참 좋겠다는 문제 위주로 되어 있네요. 네, 봅시다. 기울기가 음수이고 3,4를 지나는 직선. 이거는 직선을 조금 정확히 공부하신 분들은 좀 유리해요. 뭐냐면 이게 보이면 참 좋은데 지금 절편식,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 y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3의 m값 이렇게 따져봐도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될까?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좋겠네요. 절편이 나타나 있을 때는 네, 좋기는 한데 A라는 점을 잡아보면 어떻게 돼? A라는 점, Y는 0이죠. Y는 0이니까 A라는 점 잡아볼게. Y는 0이니까 지금 X-3은 지금 마이너스 M분의 4가 되겠고, 따라서 X는 3 플러스 3 마이너스죠? M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Y가 0일 때 A라는 값을 잡았고 B라는 값을 잡으면 X가 0일 때가 되겠네. 그럼 X가 0일 때는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M 값이 되겠네. 따라서 Y는 4 플러스 이것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M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잡아? 넓이를 잡을 건데 계산이 헷갈리니까 m값이 음수라고 잡았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m을 k라고 잡아봅시다. 따라서 어떻게 돼? x값은 3 플러스 k분의 4하고 y절편 어떤 거다? 4 플러스 3k k는 이렇게 양수가 되겠죠? 거기 2분의 1을 잡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산술기하가 되겠네. 하부의 최소값을 잡는 거니까 2분의 1에 숫자만 계산합시다. 12 하고 12, 24 플러스 k분의 16과 플러스 9k였다. 여기 산술기하를 잡아버리면 되겠네.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 4제곱 4제곱 곱하기 3제곱 12제곱이니까 12, 24가 나오겠네요. 따라 답은 24가 되겠다. 쉬운 문제긴 한데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보자. 17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7번에 대한 걸 보면은 원이 있어요. 거기 사다리꼴이 있네요. 위에 A, B라고 잡아버리고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뭐 여기선 쓸 일이 없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A를 X로 잡아버릴까? B를 Y로 잡아버릴게요. 뭐 할 거냐면 여기를 X, 여기를 Y. 이 문제에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다리꼴이면 아랫변이랑 윗변이 평행해야 되겠지, 그치? 뭐 당연히 여기는 수직이 되겠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원의 중심에서 선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등변일 수밖에 없다. X 이렇게 잡았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AB에 대한 길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지금 A는 양수, B는 양수. 등변이 아닐 수도 있을까? 네, 외접하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했네요. 평행한 두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등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버리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긴 할 텐데, 우선은 이 문제에서는 써먹진 않겠지만 이 방법은 원박견점의 접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알아보면 좋고, 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미리 얘기했어. 상관없지만 중심에서 항상 접선의 수직을 긋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다시 얘기할게. 이 문제에선 상관이 없지만. 네. 그러면 등변인 것만 밝혀지면은 A, B에 대한 관계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등변인 것만 좀 밝혀봅시다. 얘네들은 요거 길이하고 요거 길이 똑같고, 수선의 발 한번 거볼까? 수선의 발을 거보면은 너희 길이하고 요거 수직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평행하다라고 얘기했고, 선을 따져보면은 등변이다. 잠깐만요. 사실은 뭐 합동으로 따져보면은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등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문제 풀 때는 등변으로 놓고 풀면은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왜 등변인지를 밝혀내는 게 그래도 포인트까지는 아니래도 뭐 궁금증이니까. 재미있네. 등변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잠깐 멈추고 그림을 다시 그려봤는데 등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변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겠고, 그래서 답은 나오긴 하겠지만 뭐 그냥 뭐 궁금하니까 등변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지워볼게요. A를 X 플러스 Y라고 할게. B를 P, P하고 T라고 잡아볼게요. 여기를 X로 잡아볼게요. Y로 잡아볼게요. 너를 P로 잡아보고 T로 잡아봅시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수직이 되겠고, 그러면 문제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X 플러스 Y, P 플러스 T로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거기서 재는 것도 있고 여기서 재는 것도 있겠죠. X 플러스 P, Y 플러스 T가, 이거 다 더하면 A 플러스 B네요. 근데 얘네들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요 놈의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럼 2를 오롯이 세워야만 어떤 거다 4가 되니까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AB가 4일 때 사다리꼴은 정사각형이다. 사다리꼴은 정사각형. AB가 4이다. 길이가 똑같을 때를 따져보는데, 요거는 한번 좀 따져볼까요? AB를 4로 잡게 되면 X 플러스 Y하고 P 플러스 T로 잡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닌 거 발레만 한번 들어볼게. 기억은 좀 독특하게 풀었다고 치고, 그러면 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잡았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뭐 똑같으니까 등변이라고 치면 요거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돼? 요거에 대한 길이 2개 더하면 B-A가 되겠지. 거기에 절반이니까 2분의 B-A가 되겠다. 높이는 당연히 2가 되었겠죠. 그럼 여기 A의 절반, B의 절반이니까 어떤 거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었겠다.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따져보면 발레가 간단하게 나와요. 보자. B변은 어떤 거다?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은 2분의 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높이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씁시다. 좀 크게 써볼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는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4야.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 한번 할게요. 4를 곱해서 정리하더라도 a 제곱 b 제곱은 날라가겠고, 그죠? 4를 곱했어. 그럼 따라서 2ab 4ab는 16이 됩니다. 따라서 ab는 16이 되겠지. 왜 이게 발레가 되냐면은 이 문제에서는 a하고 b가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죠? 이걸로 만든 거잖아, 그지? 됐어요? 피타고라스가 성립되었을 뿐이지 a하고 b가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케이? 다르더라도 지금 피타고라스로 성립됐으니까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무엇이다? a하고 b가 같아야만 정사각형이 되겠죠. 됐어요? 보자. 원위의 점 여기에 대해서 여기 값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한번 좀 따져볼게. 원위의 점 여기에 대해서 됐죠? 여기에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뭐 두 개의 변수니까 너희를 k로 놔버리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어쨌거나 이 k를 구해버리는 거네. 이게 보이면 풀고 안 보이면 못 풀 텐데, 원이 어떤 거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원 위의 점이니까 x1제곱 y1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돼? 2x1 플러스 y1는 k라고 나타났어요. 뭘 구할 거라고? k를 구할 거라고. 됐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따질 수 있다? 원하고 직선과의 교점을 따질 수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어떻게 정리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요. 2x 플러스 y는 k. 그럼 두 개 모두 다 성립됐었을 때 그때 만족하는 k의 제일 작은가? 무슨 얘기야? 원이 있어. 뭐 직선은 음수니까 기울기 음수니까 대충 뭐 이렇게 꺼봅시다. 기울기 대충 꺼볼게. 이렇게 만날 때 그때 k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원의 중심은 얼마야? 0,0이죠.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 접했었을 때의 k를 구하는 거죠. 왜 접했었을 때의 k를 구하는 거냐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 y는 마이너스 2x,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플러스 k. 만족했었을 때 k니까 y절편이 제일 작을 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개수제곱이야 루트 5분의 대입값이니까 어떤 거다? 절대값 k가 되겠죠. 너희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따라서 절대값 k는 어떤 거다? 루트 5가 되는. 즉 k의 값은 어떤 거다? 루트 5. 위의 값이니까 루트 5가 되겠다.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 아무튼 뭐 답은 아니겠죠. 딸랑 기억밖에 안 맞아요. 이거 문제가 좀 당황까지는 아니래도 애들이 좀 고생했겠다. 그런 문제였네요. 이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요게 두 문제가 조금 복잡했어요. 객관식 두 문제. 나머지는 뭐 쉬운데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충분 조건이 되게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먼저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어떤 거다? 또 한 가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되게 안 이쁘다.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거다?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즉 x는 사이범위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게. 코가 막혀서 보자. 그러면 왼쪽 거를 푸는 게 좀 무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얘네들에 대한 그래프를 못 그리거든. 그럼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너희가 음수고 너희가 음수였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요 놈이 뭐가 되기를 바래? 여기 있는 근, 만약에 이놈이 양수가 되거나
혹은 이놈이 0이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0이 됐었을 때는 뭐 부등식 자체가 없으니까 x란 해가 없겠네. 됐죠? 그러면 요것에 대한 0이었을 때만 좀 따져보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가 공집합은 모든 거의 부분집합이니까 말이 되고, 양수였을 때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같아지니까 해가 되고, 음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선생님 근이 -1 또는 2라는 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1과 2라는 것이 모두 근이었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뭐 등호가 0이 되는 값이니까 뭐 성립하진 않을 텐데, 뭐 수2를 배우신 분들을 한번 간단히 한번 가볼게요. 4차 함수였다고 치면 뭐 전혀 의미는 없지만 -1하고 2, 만약에 근이 여기 있었다고 쳐볼게요. 아, 너희 근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네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관심은 없겠지만 그러면 범위가 더 생겨. 그럼 이건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답은 방법은 나왔어요.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답은 나오거든. 그런데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뭐 내지는 또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해요.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거다 근이 너희가 중근이고 여기에 근이 하나가 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도 해. 이렇게 되기도 해. 오케이? 그럼 근이 어떤 거다? 너희가 0이 되겠고 또 다른 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말이 되기는 하겠네.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1하고 뭐 2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거는 괜히 말을 좀 더 해갖고 좀 헷갈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냥 편의상 요것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가 양수가 되기를 바래. 그럼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성립하기를 바라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여기 -1과 2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너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보면 아까 그래프에서 사실은 저는 힌트를 얻은 건데 고1 애들이 이거 생각하기 쉽진 않겠다. 인수분해를 잘못했네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됐네. 그러면 1과 -2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케이스를 이렇게 돼요. 이거일 때는 항상 성립해. 두 번째, 그러면 아니 x가 -2하고 1 사이였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2하고 1 사이였을 때 이놈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놈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근이 여기 있는 근이 생겨도 상관이 없는데, 요때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요때도 요 범위가 부등호 방향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요 식 자체가 양수다라고 따져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네. 4차 함수 그래프나 그런 케이스를 따져보면 괜찮은데 그냥 의미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요 놈이 양수면은 문제가 될 건 없어. 그치? 그럼 여기서 따져보는 거야. 요 범위에서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를 만족한다고 하니까 이 식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따라서 이 식도 양수여야 되겠다. 요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하겠네요. 네. 그럼 그냥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프가 항상 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B제곱 -4AC. 따라서 M 값으로 묶어버리면 M-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M 값은 사이범위 0부터 4까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다?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조건 이식 자체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으로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값이 어떻게 돼? x값이 2분의 m값이 되겠죠. 그 붕 떠 있어야 되니까 x축이 어떻게 된다? x축이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어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인데 거기서만 양수인 거를 좀 따져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근해 분리를 좀 따져야 돼. 세 개를 좀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를 따졌었을 때 여기가 어떤 거다? 2분의 m이라고 하는 여기서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 여기가 어떤 거다? 마이너스 2하고 1인 케이스, 여기가 어떤 거다? 너희가 1인 케이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어쨌거나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어디만 따져보면 돼? 요거를 따져봤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m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m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았었을 때. 이건 어떤 거다? m값의 범위는 얼마야? m값의 범위는 등호는 빼줍시다. 2였을 때. m값의 범위가 어떤 거다? 2보다 크거나 같았었을 때를 따지면은 요때의 값하고 요때의 값하고 뭐 1보다 여기가 1이죠. 얘네들 값은 어떤 거다? 그려지는 것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요것만 그려지고 너희는 요것만 그려지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면은 요것만 그려지죠. 이것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만 따지면 돼?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따져보면 되겠죠. 어떤 관계식? 얘네 x제곱 마이너스 m, 여기다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이라는 요 식을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산된 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별표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2, 그러면 3m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 m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데 m값은 어떤 거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요때를 집어넣었어. 2분의 m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2분의 m을 집어넣어 버리면 4분의 m제곱 마이너스 2분의 m제곱 플러스 m값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플러스 m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떤 거다?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다. m값은 사이 범위는 0하고 4 사이네요. 그죠? 따라서 m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지금 0부터 4까지라고 하는 거 공통이니까 2까지라고 보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여기의 값을 한번 따져볼게.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어 버리면은 너희는 양수가 돼버리네. 그죠? 양수가 돼버리니까 얘네들은 항상 성립하겠네요. 그럼 범위를 따져봤을 때 산수 틀렸다. 요거 범위에서 답이 나오네. 그죠? 아니구나. 잠깐. m값이 마사보다 작을 때 성립 안 하고 이때 성립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맨 마지막 거 계산이 좀 엉켰네요.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1 집어넣게 되면 1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런 범위다. 그러면 성립하는 것은 요거 하고 범위는 아까 잡은 요거.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디? m값의 최대값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여기의 값에서 양수면은 된다. 선생님이 이거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 산수가 어디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은 멈춘 이유가 최소값이랑 최대값이랑 잡으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잡힐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m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m 값이 무한대가 나와버리죠. 그럼 최대값이 위배가 돼. 그러면 산수가 어디가 틀렸다라는 얘긴데 산수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멈춰보고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 다시 풀어봤는데 잠깐 멈추고 풀어봤어요. 이게 그래프에 대한 원리를 알면은 참 좋은데 얘네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 여기 좀 지워볼게요. 다른 거를 좀 알아갖고 와볼게. 요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지금 어떤 거다? mx가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이라는 그래프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 어떻게 되든 간에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근이 있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교점이 있고 얘네들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만 확인하면 된다? 마이너스 2하고 1에서만 확인하면 돼요. 네. 그 사이의 값이 음수가 되든 간에 뭐가 되든 간에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가보죠. 그럼 만약에 얘네들은 어떤 거다? x 마이너스 알파하고 x 마이너스 베타하고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았다고 치자. 원래는 4차 함수 그래프로 따져야 되거든. 근데 저 범위에서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사실은 부호가 바뀌는 것이 어떻게 돼 있다? 너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볼게. 이거 설명이 되나? 마이너스 2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1 이렇게 잡아볼게. 너희가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았었을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았었을 때는 몽땅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 2하고 알파 사이에서는 아직은 너희는 어떤 거다? 얘네들은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떤 거다? 마이너스 2하고 알파 사이에 마이너스 2하고 알파 사이 여기까지는 플러스가 되는구나. 지금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를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게. 그나마 설명이 이게 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좀 키워보도록 할게. 4차 함수 그래프는 되게 간단한데 마이너스 2하고 1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1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았었을 때는 어떤 거다? 모두 다 플러스가 되겠죠. 괜찮아요? 마이너스 2하고 알파 사이였어. 알파가 여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알파하고 베타가 어떻게 돼? 베타가 여기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베타하고 1 사이 그럼 여긴 플러스가 되고 너희 마이너스가 되니까 또 마이너스가 됐겠죠. 플러스가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모두 다 얘네들이 만약에 이런 가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너희가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 어디가 되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알파라는 구간하고 베타하고 1.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선생님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붕 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항상 플러스니까 상관이 없겠죠. 결론은 아까 거로 나눠버리는 건 큰 의미가 없었고 이 문제는 원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케이스를 나눠버리면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죠? 아까 근해 분리랑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뭐만 따져본다. 두 번째는 식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싹 지워버리고 여기에서는 뭐를 한다?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뭐가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됐죠? 근데 2를 집어넣어버리면 1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때 m 값의 범위는 안 구해지겠죠? 그럼 여기 어떤 거? 그리고 문제는 m 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를 잡아보는 거니까 4 플러스 3 m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였다. 이런 구간이 나와요.
위에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할게. 문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4, 최소값은 요 놈이 되겠다. 두 가지 구간이 되기는 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분의 12하고 3분의 4니까 3분의 8이다. 이거 되게 어려웠겠다. 근데 이건 선행한 친구들이 좀 유리했겠네요. 문제 번호도 보니까 틀려라 라고 좀 문제겠네. 19번 그냥 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번, 20번, 21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여라. 이 뜻만 한번 살펴볼게요.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이것만 한번 좀 써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이것이면은 A, B는 0이다. 그럼 이것을 정리해버리면 되겠죠? 절대값이고 게다가 여긴 절대값이 또 씌워졌으니까 뭐 하면 된다?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A, B가 되겠고 오른쪽은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제곱한 거나 마찬가지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 B였다. 그럼 즉 어떻게 돼? 절대값 A, B는 얘네들은 어떤 거다? 지금 4 절대값 A, B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건 어떤 거다? 그럼 A, B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은 0보다 크다. 즉 A, B는 모든 수인데 단 A, B는 0이 아니다. 근데 결론을 부정해서 따져보니까 A, B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나왔으니까 이 명제는 귀류법을 이용하면 다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나왔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다. 그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마칠게요.